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또 좋은 정보, 네, 재밌는 정보 기대하겠습니다. 유익한 정보. 먼저 저희 얘기 한번 풀어볼 텐데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요. 네. 네, 지금 부동산 대책이 6.17 대책, 7.10 대책 계속적으로 그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정책 그 규제가 나온 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살펴보시면 뭐 똘똘한 어떤 한 채로 어떤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,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다 보니까 어떤 유동성으로 그 실물 자산, 그 현물로 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, 이런 그 어떤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지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보실 그 자료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앞으로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통화량을 그 측정하면서 어떤 통계치를 발표하는 기관인데, 이례적으로 전세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.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그 곰곰이 어떤 그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, 특히 전세와 매매 시장에는 다수의 어떤 참여자가 있는데 그 정부의 규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서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아파트가 뭐 4억, 5억짜리가 이제 9억에서 10억이 되면서 그 이제 그 가격을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자 했을 때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9억 이상에서는 대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작은 계획을 세웠던 게 전부 다 되지가 않고 이제 새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동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대출도 어려운 점이 있고, 무엇보다 이제 그러면서 실수요로 굉장히 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그냥 만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송파에서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전세난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, 그 실제적으로는 거래 비용, 그 거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자료는 그 유동성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. 한국은행 자료입니다. 한국은행은 매월 15일마다 어떤 통화량 그 어떤 통계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. 그 두 달 전의 내용인데 그 1월에서 5월까지 2020년 이 5달의 그 통화량 증가량을 살펴보시면 그 통화량이 전월 대비 뭐 35조가 증가했고, 특히나 가계 부분에서는 15조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상승기에 어떤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이런 부분은 어떤 언론이나 어떤 전문가나 또는 TV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. 이러한 결과가 지속될 때는 통화 가치의 하락이 지속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, 지금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금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금 가격 시세를 보시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뭐 주식, 부동산, 실물, 현물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가 되듯이 정부에서 통화량을 발행해갖고 기업, 그다음에 개인으로 가게 되면 개인에서는 어떤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 현금을 가지고 실물 자산, 특히 부동산으로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지금 보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다음 세 번째는 그 주택 그 매매 시장에 관련된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. 그 주택에 대한 소비 심리 그 또 지수를 나타내는데, 이게 지금 상승으로 지금 상승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나 2017년 그 7월 경에 아주 최고 수치가 나왔었는데, 우리 한 약 3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수치에 인접하는 아주 강한 상승 수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수치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도 부동산이 상승하겠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전히 그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는 점 알 수 있겠고요.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정부에서도 지금 통화량이나 어떤 기대 심리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7년 그 7월에 최고 수치가 나온 다음에 8월 2일 그 다음 바로 이거래 그 어떤 파리 대책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2020년 그 6월에 또 최고 상승을 보인 다음에 또 한번 7.10 대책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,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막고 있다.
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 현재 지금 시장은 그 어떤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 그래서 특히나 실물 자산으로 그런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은 이런 통화량이 개인에서 부동산으로 가지 않게 유입과 유출을 막고 있는 정책입니다.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 규제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어떤 그 통화량이 더 이상 부동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 시장 그 어떤 참여자들, 이제 실제 이제 거주하거나 이게 실수요자들께서 이제 어떤 이동하기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매물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부르는 가격, 특히 매도자가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어떤 매도자 위주의 시장이 전세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, 거래가 활성화되는 정책이 나와갖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